향군 창설 제72주년 한마음 단합대회가 지난 6일 달성 국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지역 취약 어르신들을 위해 2024년 온기 가득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2024 정인장애인 복지회 성과 공유대회가 지난 5일 달성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2024 달성군 자율광범대 정기총회가 지난 6일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 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의 허준이라 불리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일평생을 바쳤던 고혜선 조경재 선생의 흥생 한의원이 올해로 개원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24 대구 문화원의 날 행사가 지난 2일 달성 문화원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의회 고명욱 의원과 달성군 의회 신동윤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참꽃 갤러리에서 박소정 작가의 개인전 사유하는 물성을 12월 9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합니다. 컴포저 하이라이트 베토베니즘 공연이 12월 1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에 12월 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향군 창설 제72주년 한마음 단합대회가 지난 6일 달성 국민체육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제향군인회에서 주관한 이번 단합대회는 향군 창설 제72주년을 맞아 달성군 보훈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자유평화 수호체제 유지 등 안보의식 확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은주 부군수, 김은영 의장, 현경호 달성군제향군인회 회장과 각급 기관단체장, 호국단체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빈 소개 및 포상, 장학증 서수여, 영상 시청, 대회사 및 축사, 축배제의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사회와 제향군인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모범 향군회원 및 여성회원에 대한 달성군 수표창에는 박재철 부회장과 이정혜 농공여성회장이, 달성군회의 의장표창에는 최재범 옥포읍 회장과 황정숙 현풍읍 여성회장이 각각 수상했으며 달성군제향군인 회장 표창에는 이재학 이사, 신동미 가창면 여성회장에게 수여됐습니다. 회원 자녀 중 모범 학생에 대한 장학증서는 달성군제향군인회 유은아 여성회장이 김민승 학생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한편 달성군 제향군인회는 회원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과 함께 국가 발전과 사회공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신협 도전모아 봉사단 서구평의회와 무궁화복지월드 대구 3팀과 함께 지역 취약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겨울을 선물하기 위해 2024년 온기 가득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신협 도전모아 봉사단 서구평의회와 무궁화복지월드 대구 3팀이 힘을 모아 600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김장김치를 정성스럽게 담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뭉화복지월드 단장 정재순입니다. 우리 뭉화복지월드는 전국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특히 대구 사방면은 달서구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각급 도서관에 학교의 도서기장, 또 국토대청결운동, 또 장학기금, 또 사회 교육문화평화운동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뭉화복지월드입니다. 이번에 달서구 노인복지회관에서 김장당국이 행사는 우리 수년 전부터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며 특히 배식 봉사활동은 한 달에 매주 월요일 날 2번씩 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조그마한 이 힘들이 다른 이들에게 좀 따스함과 또 용기와 격려가 될 수 있다면 더더욱 행복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복지월드는 달서구에 구석구석 그 손길이 가지 않는 곳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오늘 그 김장당국이 행사에 모두 다 노고하신데 파이팅을 응원합니다. 이번 김장 행사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 시의원 및 구의원, 후원기관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격려사와 후원금 전달식 후 이어진 김장 담그기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을 더했습니다. 봉사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장김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4) 정인장애인 복지회 성과 공유대회가 지난 5일 달성 여성문화복지센터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인에서 삶을 짓다라는 슬로건 아래 최재훈 달성군수,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과 정인장애인 복지회 이봉우 대표이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행복울타리 등 정인장애인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7개 기관의 이용장애인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해 화합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지난 1년간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 사업의 성과보고와 장애인 고용 카페에서 9년간 장기 근속한 우수장애인 등에 대한 표창 수여가 진행됐습니다. 달성군 수상에는 박소연 씨와 이미리 씨가, 달성군 의장상에는 윤은주 씨와 최경주 씨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또한 최성일 해피사운드 콰이어 지휘자와 한국마사회 대구지사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축하 공연으로 이용장애인과 직원들로 이루어진 해피사운드 콰이어 합창단이 1년간 준비한 행복의 나라 등 합창이 이어져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으며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무희 사무국장은 꿈과 열정으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원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하다며 장애와 편견을 넘어 모두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정신적 장애인분들의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보니 가슴이 따뜻해진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사단법인 정인장애인 복지회는 2011년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생활가정, 꿈드림하우스, 꿈이 있는 사람들, 주간재활시설, 해피하우스, 직업재활시설, 행복울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신적 장애인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4) 달성군 자율방범대 정기총회가 지난 6일 한국폴리텍대학 남대구 캠퍼스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자율방범연합대는 야간 순찰활동 및 야간 청소년 선도활동, 교통정리 보조 등 경찰 인력이 부족한 곳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년간의 방범활동을 돌아보며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고생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유공포상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 및 군의원, 달성군 자율방범연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종수 대장은 제가 대장으로 취임하고 맞는 첫 정기총회로서 언제나 지역 치안을 위해 고생하시는 대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도 누구보다 가장 열정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은주 달성군 부군수는 달성군이 지역안전지수 전국 군단위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율방범대의 노고 덕분이라 생각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의 허준이라 불리며 어려운 환자를 위해 일평생을 바쳤던 고 해산 조경재 선생의 흥생한 의원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954년 약국이나 병원이 드물었던 당시
대구 성서에서는 유일하게 생긴 한의원이 바로 흥생한의원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진료에 충실하여 가족과 국민의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이름은 없어도 좋다 라는 뜻을 늘 주변에 일러주던 대구의 허준이라 불리워진 한의사 고 해산조경제 선생. 1978년 흥생장학회를 시작으로 지금의 재단법인 수림장학회 설립과 경로당인 수림원을 건립하여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여가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도 아낌없이 활동해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한의원을 내원하실 때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자상하시기도 하지만 엄한 모습으로 환자들을 항상 치료를 해오셨는데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쉬지 않으시면서 환자를 돌보셨습니다. 환자분들이 저희 할아버지를 명의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주시는데요. 할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명의가 아니라 환자들이 자신을 찾아주기 때문에 명의가 된 것이라며 언제나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아 아버지와 제가 한의사로서 진료를 하고 있고 또 해산봉사단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의사가 되어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낙으로 알고 열심히 한다라고 하셨던 한의사 고 해산조경제 선생. 일생에서 펼친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참 모습과 이 시대의 진정한 삶의 지표를 펼친 그의 철학은 옛 흥생한의원에 고스란히 남아 지금까지도 지역민들의 기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 대구문화원의 날 행사가 지난 2일 달성문화원 공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가 주최,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박수관 대구광역시 문화원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이상민 중구문화원장, 이재영 남구문화원장, 이현희 북구문화원장, 반용석 수성문화원장, 조현정 달서구문화원장, 백상천 달성문화원장, 박세준 군의문화원장 및 9개 구군 수상자와 가족, 문화원 회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축사, 초청공연, 구군문화원 예능경연, 대구문화인상 수여, 감사장 및 문화원 유공자 표창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제1회 대구문화인상은 대구를 빛낸 국내외 인사에게 수여하는 상으로서 배우 손예진 씨와 풍류마스터 임동창 명인이 첫 번째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구시장 표창과 감사장에는 정동희 중구문화원 부원장 외 3명과 대구시 의장 표창에는 김권섭 달서구문화원 부원장의 6명, 한국문화원연합회장 표창에 조현욱 달서구 문화원 이사, 방종래 달성문화원 운영위원장의 1명이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 표창과 감사장에는 이석호 달서구 문화원 부원장, 광미옥 달성문화원 부위원장의 5명이 2024 대구문화원의 날을 맞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구군 문화원 대표 예능경연에서는 대구시 9개 구군 문화원 12개 팀의 열띤 경연이 펼쳐졌으며 달서구 문화원의 아리랑 국악과 달성문화원의 사물놀이반, 색소폰반, 한국무용반도 참가해 기량을 뽐냈습니다. 박수관 대구광역시 문화원 연합회장은 2024 대구문화원의 날을 맞아 대구문화인상 수여와 함께 구군문화원 대표 예술경연대회, 유공자 표창 등 문화원과 시민이 하나 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며 앞으로 더 나은 대구의 문화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구광역시문화원연합회는 지역 내 9개 문화원의 균형 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지역문화 창달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존경하는 서민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원 구청장님과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현 1동, 송현 2동, 본동, 볼리동 고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달서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정 내 폐의약품의 배출 장소 확대 및 홍보 강화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 내 폐의약품은 현재 생활계 유해 폐기물로 분류되어 각 지자체에서 별도의 전용 수거함을 통해 수거한 후 소각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못 처리되거나 방치된 폐의약품이 식수와 동식물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고 물고기 기억 및 항생제 내성 슈퍼박테리아를 양상하기도 하며 가정 내 어린이 중독 사고가 일어나는 등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뉴스에서도 폐의약품 관리 소홀로 인해 우리가 마시는 물과 땅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9월에는 폐건전지보다 위험한 폐의약품의 수거율은 고작 10%로 약국엔 폐의약품 수거함이 실종되었고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최근 4대강 130곳에는 19종의 약물이 검출되었다는 기사글이 실렸습니다. 실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수거해 처리해야 하는 약국이나 보건소에 수거함이나 수거 안내문이 제대로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4년 전 이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서울 경기도 일대 폐의약품 수거 실태를 조사하여 약국은 14.2%, 보건소는 33.3%만 수거함을 비치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규격화된 수거함과 안내문을 약국과 보건소에 배포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폐의약품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자원순환사회연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폐의약품 분리 배출 인식 정도는 60.1%고 분리 배출 참여율은 36%로 낮았습니다. 폐의약품 약국 등에 가져가는 경우엔 23.1%뿐이고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경우가 42%로 가장 많았으며 수거함 설치가 적절한 곳으로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약국 및 병원 등의 순으로 꼽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와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배출 장소를 공공주택, 편의점, 복지관 등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배출 장소가 주거지역에 가깝고 자유롭게 수시로 배출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습니다. 대구 중구는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56개, 초등학교 6곳에 보건실에 제공하였고 노인복지관에도 지원할 예정이며 수성구는 공동주택 20곳을 비롯하여 초등학교 보건설 10곳, 서구의 경우 공동주택 33개, 역사 17곳에 수거함을 설치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경로당 우체국 등 배출 장소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둘째, 의약품 수거가 많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며 일반 주택지의 경우 경로당 배출지 지정도 필요하겠습니다. 어르신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비하지 못한 약들이 많지만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변 약국과 보건소까지 찾아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셋째, 약국의 폐의약품 수거함과 안내문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약국 및 약사회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야겠습니다. 서구의 경우 약국 전체에 수거함을 제공한 바 있고 중구는 현재 희망하는 약국에 수거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넷째, 폐의약품 배출 방법과 배출처 등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약국과 공동주택, 학교와의 협조가 중요하겠습니다. 끝으로 폐의약품은 양날의 검처럼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또한 잘 되어야 합니다. 폐의약품도 은연히 약물인지라 누구나 손댈 수 있는 공공장소에 수거함을 둘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정기적인 수거 및 시건장치를 하는 등의 방안으로 함께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에서 처음으로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와 관리에 다시 한번 선도적인 집행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7만 달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합인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신동윤 의원입니다. 숲은 우리 삶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숲은 공기를 정화하고 수자원을 보호하며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후변화와 산업활동으로 인해 숲과 나무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자연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건강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달성군과 인근 고령, 성주, 칠곡 일대에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22년 이후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의 시군은 소나무 재선충병의 조사, 즉 예찰을 정확하고 치밀하게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병증이 얼마나 퍼져가고 있는지 가늠하지 못하는 사이 재선충병이 폭증하듯 퍼져나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25 헥타르 5,199그루의 모두배기 시행, 42,296번의 소나무 고사목 방제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골든타임으로 판단되는 상황을 놓치면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전면적인 전략과 세부의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행정력과 예산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전면적인 방제 행정 역량의 투입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과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의 완전 방제는 지금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예방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된 나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숲 점검과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소나무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감염된 나무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한 지역부터 경제성이 높은 나무로 대체 식재하는 수종 전환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나무 대신 화렵수나 다른 내병성이 강한 수종으로 전환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위적 피해를 확산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소나무 고사목을 훈정 처리한 방제목을 땔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천막을 훼손할 때 휘발성인 방제약품이 소실되어 방제 효과가 감소하고 무단 이동할 때 소나무류 속에서 월동하던 매개충이 이동된 지역으로도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병 피해의 인위적인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 사용 농가와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지역적 해결 문제는 민, 관, 지역 주민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두 관심을 두고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모든 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숲과 나무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한 기관의 책임이 아닙니다. 달성군, 지역주민,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금이라도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지속적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성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참꽃 갤러리에서 하반기 전시 지원 사업의 마지막 전시로 박소정 작가의 개인전 사유하는 물성을 12월 9일부터 26일까지 개최합니다. 박소정 작가는 강한 운동력과 속도감을 추상적인 형태로 표현하며 혼합 재료가 가지는 물성으로
시간의 흐름과 형태를 탐구해온 독창적인 작가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3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작가가 사유해온 미적 개념을 여과 없이 선보이며 동양화의 사회적 표현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관람객에게 소개합니다. 박 작가는 제20회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대상과 제44회 대구 미술대전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개성과 깊이를 더한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달성군청 내 참꽃 갤러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컴포저 하이라이트 베토베니즘 공연이 2024년 12월 17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고전 음악의 거장 루트비히 판 베토벤의 명곡들로 채워져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선사합니다. 공연에서는 피아노 소나타 6번 F장조의 알레그로를 시작으로 바이올린 소나타 7번 C단조 알레그로 콘 브리오, 첼로 소나타 3번 A장조 알레그로 마 논 탄토, 그리고 현악 4중조 16번 F장조의 그레이브, 마논 트로포, 플라토 알레그로까지 베토벤의 다양한 음악적 색깔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해설은 예술경영 전문가이자 작가인 홍승찬 교수가 맡아 음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오혜림, 김주미, 비올리스트 오지환, 첼리스트 김영환, 그리고 피아니스트 김진주가 함께하는 이 무대에서 베토벤의 음악 세계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2월 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대구 달서 시니어클럽 카페소와 성우점을 개소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28일 서일교회 1층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질적 확대와 전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카페소와 성우점을 개소했습니다. 카페소와 성우점은 달서구 특성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커피 맛을 조금 아는 남자의 기술 및 노하우 지원과 서일교회의 공간 무상 제공을 통해 창업됐습니다. 카페소와 성우점은 어르신들에게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를 제공하며 지역 내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카페소아는 달서구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대구 달서 시니어클럽이 운영하는 고유 브랜드로 2020년 대구 기독병원 1호점을 시작으로 2021년 대구 테크노파크 벤처타운 2호점, 2023년 LH 대구 경북 지역 본부 3호점을 개소했습니다. 이번에 개소한 3호점은 바리스타 자격을 보유한 어르신 12명이 참여하며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됩니다. 카페소와 4호점은 단순 보조금 지원형 사업과 달리 어르신들이 시장 경쟁을 통해 급여를 얻는 경쟁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활기찬 노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희망복지지원단 김현 통합사례관리사가 민관협력 우위 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22일 대전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2024년 민관합동모의 사례 경진대회에서 달서구 희망복지지원단 김현 통합사례관리사가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대구 지역에서 유일한 성과로 김현 통합사례관리사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현 통합사례관리사는 이웃의 마음을 저장하면 어두웠던 우리 집에도 희망의 빛이 켜집니다라는 제목으로
저장 강박 세대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 방안, 민관 협력 활성화 및 클라이언트 중심 사례 관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요가읍이 12월 7일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 일원에서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2024 달빛 크리스마스 페스타는 이달 7일 요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까지 왕복 350m 거리에서 개최되며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해 설치한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과 조형물은 행사 개최일부터 1월 말까지 운영됩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크리스마스 조명 및 설치물의 점등식은 오후 6시에 진행되며 점등식 이후 초대 가수 쉬즈와 포맨의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 우리허브병원을 세 번째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는 달빛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소아 야간 휴일 진료기관 3개소에 현판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 환자가 평일 야간 휴일에도 신속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병의원으로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과 비용 부담 경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남구와 동구에 이어 이번에 대구시에서 신규로 지정하는 세 번째 달빛 어린이병원인 우리허브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진료기관이 부족한 달성군 지역에 위치해 평일과 휴일 모두 9시에서 24시까지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합니다. 협력약국인 엠허브 약국 또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시간에 맞춘 연장 운영으로 지역 응급의료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현풍읍을 소재해 달성군, 달서구 일부 지역은 물론 인근 합천군, 창녕군 등 경남까지 의료 서비스 이용이 확대돼 만족도 향상 및 시민 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원화중 전국 땅울림 활동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소식입니다. 원화중학교는 과학동아리 지화자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티타운에서 개최된 기상청 및 한국생산성본부 주관 2024 땅울림 활동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진 해일 화산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기상과학인으로의 성장을 위한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국 중 고등학교 35개 팀이 참여했습니다. 원화중 과학동아리 지화자는 지진과 화산을 탐구하는 자들이란 뜻으로 자연재해의 과학적 원리와 영향을 조사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이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기상청의 정책을 독창적인 매뉴얼로 제작하여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회에 함께 참여한 또 다른 과학동아리 지진흔들 5도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두 동아리를 지도한 이세은 교사는 최우수 지도자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뛰어놀 창의 놀이터 직접 디자인해요. 포산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지난달 27일 현풍읍 고래들공원과 연접해 있는 포산초등학교에서 포산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달성군은 그네나 미끄럼틀과 같은 정형화된 놀이시설을 가진 천편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닌 어린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창의놀이터 특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지 중 한 곳인 현풍읍 고래들공원은 이달 초 놀이터 총괄 기획과 위촉을 시작으로 기본 구상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래들공원 놀이터 총괄 기획가로 세종시 모두의 놀이터, 순천시 기적의 놀이터 등 국내의 유명 놀이터를 기획한 편해문 디자이너가 위촉됐으며
군은 어린이들이 놀이터 조성 기획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7일 포산초 어린이와 함께하는 디자이너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편의문 총괄기획과의 진행 아래 포산초등학교 학생 24명은 고래대공원을 방문해 본인이 바라는 놀이터를 상상하고 서로 공유했으며 포산초등학교 내 특별실에서 조를 이뤄 놀고 싶은 놀이터의 모형을 직접 만들고 그려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디자이너 캠프 결과와 인근 주민 설문조사를 반영한 고래대공원 창의놀이터 기본 구상안을 도출하여 12월 중 구상안에 대한 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2월 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진행되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창산업, 이곡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이곡역 일대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행사로 경창산업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커피차를 제공해 따뜻한 겨울을 선물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기업과 구민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많은 동참을 부탁했습니다. 달서구는 4일 구청 대강당에서 자연보호 달서구 협의회 주관으로 제46주년 자연보호원장 선포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용덕 자연보호중앙연맹 총재를 비롯한 200여 명의 자연보호 회원들이 참석했으며 자연보호 원장 정신을 계승하고 자연보호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공자 표창과 탄소 줄이기 1110 실천 다짐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회원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탄소 줄이기 실천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바워신관에서 학교 교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은 화재 대피 요령, 소방시설 사용법 및 유지관리교육,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을 포함하여 재난과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강서소방서 서장은 교직원들이 교육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달성군과 대구 상공회의소는 4일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에서 달성군 소비재 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지원해왔습니다. 올해 25개사가 참여한 달성상회는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쇼핑몰 프로모션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매출 증가와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내년에는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더 많은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군 가족센터는 7일 센터 내 교류소통관에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중언어 학습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배움의 성과를 나누기 위한 행사로 초등부 12명과 중고등부 10명이 참가해 총 6개 언어로 이중언어 능력을 겨뤘습니다. 초등부 하세연 양은 중국어로, 중고등부 유다은 양은 일본어로 발표하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은조 센터장은 학생들을 격려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